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군 76돌세 점하여 하신 강령적인 연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융성 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에 접하고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올해를 국가 발전사의 자랑찬 승리로 빛낼 교리를 굳게 가다듬고 있는 속에 당의 령도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김정숙 평양 제사공장에서 백수십 명의 연간 계획 완수자들이 배출됐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혜성 강사는 몸소 두 차례나 공장에 찾아오시어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은 공장이 언제나 시대의 전열에서 내달릴 수 있게 한 원동력으로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우리 공장을 처음으로 찾아주신 날은 2016년 6월 20일이었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여기 혁명사적 교양실을 돌아보시면서 혁명사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잘하여 공장 노동계급이 당의 용도 업적이 그 어느 단위보다 많이 깃들어 있는 공장에서 일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새겨안고 살며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천리마 시대에 천리마의 거피를 지어주시어 공장이 평양세에서 제일 먼저 천리마 작업반 천리마 공장 칭호를 쟁취한 데 대해 말씀하시면서 위대한 천리마 시대의 투쟁 정신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계승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공장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공장에서 종업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능력과 제품의 질을 훨씬 높였을 뿐 아니라 여러 생산 공정들을 새로 꾸려놓고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는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위대한 오보이의 사랑 속에 당원으로 작업반장으로 자라난 김정양 동무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를 생산 현장에서 만나 뵙던 그날의 감격을 격정 속에 얘기했습니다. 그날 저의 조선 두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제가 이룩한 자그마한 성과도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천리마 시대의 영웅들이 바로 그렇게 일했다고 저를 검해 주셨습니다. 그때 맡은 일을 더 잘해나갈 저의 결심도 들어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혁명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당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감 높은 용에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원의 거기한 종속 생명을 계속 빛내나가는 것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숙 평양 제사공장은 자신께 정든 공장이라고 하시며 이건 노동계급에게 뜨거운 사랑과 운정을 거듭 베풀어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주체 106 2017년 1월 7일 또다시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작업반은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공장에 처음으로 찾아오셨을 때 질 좋은 이불들을 생산하는 현대적인 생산 공정들을 꾸릴 때 대하여 주신 가르치심에 의해서 6개월도 못 되는 짧은 기간에 꾸려진 작업반입니다. 두 번째로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인민을 위한 또 하나의 소비품 생산 기지가 일떠선 것이 기쁘시어서 여러 가지 문양을 수놓은 이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며칠 전에는 평양 가방 공장에 가서 가방 폭포를 보았는데 오늘은 김정숙 평양 제사공장에 와서 이불 폭포를 보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처녀 총각들이 시집 장가갈 때 그들에게 하나씩 안겨주면 얼마나 좋겠는가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새로 일떠선 6.2 노동자 합숙도 돌아보시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합숙의 여러 곳을 다 돌아보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처녀들이 정말 좋아하겠다고 거듭 배우시었습니다. 공장 종업원들이 새로 일떠선 합숙을 세상에 둘도 없는 노동자들의 궁전 호텔이라고 한다는데 그들이 좋아한다니 자신께서도 기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일꾼들이 생산에 앞서 노동자들의 생활상 애로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고 우선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노동자들의 생활조건 보장이자 곧 높은 생산 실적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김정숙 평양 제사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의 결정을 무조건 관철할 것을 맹약한 시효 기간이 110여일밖에 남지 않았음을 자각하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생산의 동음을
더 높이 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식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국면을 계속 상승시켜 나가자. 계속 혁신, 계속 전진의 기세를 백배하여 올해 투쟁 목표를 무조건 점령하자. 당의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을 높이 받들고 지금 온 나라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지방공업공장 건설장마다에서 혁명강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가고 있는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기세에 보조를 맞춰 지방의 전면적 진흥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탄군에 파견된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관병들이 10년 혁명의 전위에 인민군대를 내세워준 당중앙의 크나큰 믿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방공업 공장들을 먼 훗날에도 손색이 없게 훌륭히 일도세우기 위해 땀과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한편 연탄군에서는 지방공업 공장 건설이 마감 단계에 들어선 데 맞게 원료기지 농사를 알심 있게 해나가는 한편 자기 지방의 경제적 자원을 효과 있게 이용하는 사업을 잘해서 지방공업 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 30조 정도의 단나무림 외 다수 정도의 어미자 나무림도 16년째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한창 수확 시기인데 보다시피 올해도 작황이 아주 좋습니다. 은파군 기동예술 선동대원들이 당중앙이 제시한 지방발전 20승 10정책 관철을 위한 투쟁으로 들끓는 군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찾아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 있습니다.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된 궁지에 안고 모든 것을 다해가는 군인 건설자 동지들의 그 깐진 일솜씨에서 매일 매 시간 우리 모두가 받아는 감동이 전합니다. 중앙과 지방이 다 같이 진흥하는 전면적 발전의 새 전기를 안아오기 위한 당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감있게 반영한 이들의 경제선동은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 요리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운파군에서는 자기 지역의 자연부원을 활용해서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 있게 밀고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고구마를 올해 처음으로 심었습니다. 먼저 당고구마 싹을 심고 거기다 물을 충분히 준 다음 짐고름을 깔아주었습니다. 올해 고온이 지속되는 기후조건에 사업소에서는 각종 영양액들과 피토신을 정상적으로 분무해줘 고구마 영양 관리를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무조건 관철할 더 높은 결의 안고 지금 각지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 총폭발시키며 어기는 기백 수행에 명백한 실천적 담보를 확보하기 위한 하반년도 투쟁에 더 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평양 기초식품 공장에서 밀을 원료로 하는 기초식품을 대대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밀껍질 분리 공정을 비롯한 밀 가공 공정들을 새롭게 확립하고 능력을 확장한 공장에서는 합리적인 기술력 신안들을 창안 도입해서 솔비들의 현대화 수준을 보단히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들에 대한 기술 관리를 책임적으로 해서 감칠맛이 나면서도 용량가 높은 기초식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양 인견사 공장에서는 생산 공정의 기술 개조를 실현해서 원단위 소비 기술을 낮추면서도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보증부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 현재 원료 갱신 주기가 빨라졌고 그에 따르는 공정표가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원료가 들어오면 원료 분석을 먼저 진행해서 수시로 변하는 원료에 따르는 공정을 새롭게 확립했습니다. 결과 공장에서는 지난 시기에 비해 제품 실수율을 훨씬 높이면서도 생산량을 1.7배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한편 계명 곤제품 생산소에서는
질 좋은 방수제들을 더 많이 개발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소에서는 시공이 간단하면서도 방수 효과가 높고 유연성이 좋은 방수제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시공 단위의 기술자 노동자들과 협의를 강화하고 있으며 선진적인 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방수제의 질을 보단히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어느 단위에서나 당과 국가와 고민과 걱정을 함께하는 것을 본분으로 본령으로 간직하고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사업들이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양건축대학 초급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대학에서 배출된 100여 명의 영웅들과 3명의 사회주의 애국공로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우기 위한 교양 사업을 학생들의 애국심을 더욱 분출시키는 과정으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배출한 100여 명의 영웅들에게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국주의였습니다. 위대한 씨롱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노력영웅 인민과학자로 내세워주신 교수 박사 함희연 선생입니다. 함희연 선생은 인민대학습당과 동평양 대극장, 청년중앙회관, 만경대 학생 선언궁전을 비롯한 수많은 기념비적 건축물들의 설계를 명작으로 창작 완성해서 위대한 씨롱님과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었습니다.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는 교양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실력의 높이자 애국심의 높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30여 년간 교단을 지켜가며 수많은 건축 인재들을 키워내고 평양 기초식품 공장을 비롯해서 수백 건의 건축 설계 형성안을 작성해서 조국의 부강 발전에 이바지해온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인 님건영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학생들은 시대와 숨결을 함께하는 애국자가 될 때 나라의 건축 발전을 또 밀어나가는 유능한 건축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경의하는 청비서동지의 애국이 이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서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 기간에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능력 있는 설계가로 자라나자는 거 이거 호소하게 됩니다. 장철구 평양상업대학에서도 애국으로 단결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 세대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우기 위한 교양 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립 65돌을 맞으며 연역 소개실을 새롭게 꾸린 대학에서는 참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데 맞게 단위별로 참관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65년 연역사에는 나라의 부강 번영과 인민들에 대한 상업봉사 활동에서 커다란 공로를 세운 2명의 공화국 영웅과 8명의 노력 영웅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역 소개실 참관을 통해 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은 당의 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 길에 헌신의 자욱을 남긴 전 세대들의 숭고한 애국 정신을 다시금 깊이 체득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는 혁명전통 교양 주제의 편집물 시청을 실효성 있게 진행해서 모든 교직원 학생들이 전 세대들이 지녔던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충실성과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을 깊이 새겨안도록 하고 있습니다. 풍산계 품평회를 전통적으로 장려하고 있는 황해북도에서 얼마 전 가정들에서 기르는 풍산계를 위주로 해서 품평회가 진행됐습니다. 품평회에는 도안의 동물학 부문, 소위축산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 풍산계를 기르고 있는 주민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했습니다. 국견 풍산계에 대한 품평회를 우리 도에서는 올해 11번째로 진행합니다. 국견 풍산계 표준 형태와 기질에 대한 과학기술 지식을 보급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 순종 마리수를 더 누리는데 이번 품평의 기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가정에서 이 풍산깨를 몇 년째 기르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는 12년째 풍산깨를 기르고 있는데 현재 오미개만 해도 15마리 넘습니다. 풍산깨를 기르면서 보면 영리하고 이약하고 영리하고 이약하며 영맹한 것으로 해서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민이 사랑해온 풍산계 품평회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나라의 귀중한 제보이고 우리 민족의 자랑이며 유산인 풍산계 원종을 보존하고 더 많이 번식시킬 일념에 넘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6일 가자지대에 대한 공습 만행을 또다시 감행했습니다.
이날 이스라엘 군용기들이 누세이라트 피난민 수용소와 한 유니스 시의 상공에 날아들어 민간인 살림집들을 폭격했습니다. 이 공습으로 적어도 10명의 팔레스티나인이 살해되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여러 명이 폐허에 묻혔다고 합니다. 이른바 종화협상의 막뒤에서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야수적인 공습 만행은 국제사회의 커다란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수단 주민들이 전례 없는 기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3일에 발표된 국제 원조 단체들의 성명에 의하면 현재 이 나라에서는 2,500만 명 이상의 주민이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가정 세대들이 하루 한 끼로 연명하고 있으며 지어 나무잎이나 곤충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성명은 수단에서의 위기 상황이 확대되고 있는 데 대해 경고했습니다. 위et남의 북부 지역에서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정부가 밝힌 데 의하면 10일 현재 65명이 목숨을 잃고 752명이 부상당했으며 수십 명이 행방불명됐습니다. 황인주에서 25척의 선박이 높은 파도와 강풍에 의해서 침몰되었으며 많은 지역에서 변전소와 송전선들이 파손돼서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약 3,300채의 살림집이 파괴되고 10여만 헥타르의 면적에 심은 농작물 및 공예작물과 과일나무, 천여 개의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한 관리는 이번 태풍이 이 지역에서 30년 내 가장 혹심한 것으로 됐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에서 폭우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5일 이 나라의 자해관리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폭우로 지난 7월 이래 전국적으로 340여 명이 목숨을 잃고 613명이 부상당했으며 26,732채의 살림집과 40개의 다리, 많은 학교가 파괴됐습니다. 특히 판잡주와 헤보르 파크툰쿠아주에서 인명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개발자들이 휘발유 대신 수소를 이용하는 발동기를 제작했습니다. 이 발동기에는 축전지와 2개의 료가통으로 이루어진 수소 발생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소 발생 장치는 물료가통에 20개의 불수강판 조각을 넣어서 제작하는데 이때 요가통은 팔바루의 압력에도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한 요가통에는 물을, 불수강판 조각을 넣은 다른 요가통에는 전해액을 넣는데 이때 전해액은 수소를 분리할 수 있는 특수한 물질을 첨가해서 만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 발생 장치는 축전지에 의해서 동작하면서 수소를 발동기에 공급합니다. 다음은 쇠밧줄 생산 공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붕사나 유타객, 린산칼리움과 같은 피복제를 입혀준 철근을 프레스 흉타에서 압축해서 필요한 크기로 늙습니다. 다음 쇠줄을 꼬아주는 공정에서 쇠줄의 당김 세기가 제일 중요한데 쇠밧줄의 직경이 클수록 밧줄의 당김 세기도 훨씬 커진다고 합니다. 쇠줄을 다 꼬은 다음 970도씨의 온도에서 열 처리를 진행한 다음 냉각시켜 쇠밧줄의 세기를 높여줍니다. 압출 속용 공정을 거친 쇠밧줄에 전기 아연 도금을 하거나 수지 피복제를 씌워 완성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상순의 기상 상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9월 상순의 기상 상태에서 주목되는 것은 가을철임에도 불구하고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여름과 같은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전국 평균 기온은 22.4도로서 평년보다 2.3도 높았는데 이곳은 지난 시기 같은 기간의 전국 평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세 번째로 높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만 해도 평양과 평성, 해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선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 관측일이 가장 높은 기온들이 관측됐고 개성과 봉천 그리고 이천을 비롯한 북부쪽 지역들에서 35도 이상의 고온 현상도 나타났는데 앞으로 중순 기간에도 여전히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순 기간 전국 평균 강수량은 지난해에 비해 볼 때 2배 이상으로 많은 것이었지만은 평년의 절반도 안 되는 적은 양이었습니다. 앞으로 중순 기간 강수량은 상순과 평년에 비해서 매우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면하게는 13일부터 14일 사이에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폭우를 통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13일과 14일 사이에 평양시,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남포도의 여러 지역, 여덕을 비롯한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70mm의 강한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북부쪽 지역에선 250mm 정도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바람도 세게 불고 벼락도 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간당 50mm 이상의 강한 폭우가 내리면은 바깥으로 물을 엎어놓는 것과 같이 비가 내리면서 토양이 씻겨나가고 농작물이 피해를 입게 되는데 특히 볼방지대와 산간지대들의 이런 정도의 폭우와 함께 하루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면은 농경지가 침수되고 또 산사태나 흙사태로 도로와 철길로반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폭우와 함께 샘바람도 불고 벼락도 치게 되면은 그 피해는 더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농업부문과 국토환경보호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폭우와 많은 비, 샘바람과 벼락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3.5도로서 어제보다 1.4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거기압과 저기압거리 영향으로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과 중부 이남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거기압과 저기압거리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함경북도와 라선시, 량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평양시와 남포시, 증산과 운율, 황주를 비롯한 평안남도와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선 개였다가 흐리어서 한때 5 내지 20mm, 부분적으로 40mm 정도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북부쪽 지역에선 강한 소낙비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어서 강원도와 개성시, 황해남북도 남부 지역에서 5 내지 30mm, 부분적으로 50mm 정도의 비가 내리고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산발적으로 2 내지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삼지연 지방으로서 10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중하 지방으로서 3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리용,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진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개송시 북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불고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 조선 서해 해상에선 대체로 흐리고 함경북도 해상은 주로 개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약하게 불다가 북동풍으로 바뀌면서 비교적 강하게 불고 조선 서해 해상에선 북동풍이 비교적 강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존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13일부터 1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3일과 14일에 장마전선의 용량으로 중부 이남 지역에서 80 내지 120mm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북부의 여러 지역에선 5 내지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특히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북도, 남포시와 강원도의 여러 지역, 여덕을 비롯한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70mm의 강한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북부족 지역에서는 250mm 정도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샘바람도 불고 벼락도 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폭우와 많은 비, 샘바람과 벼락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5일에 습한 바다 공기 용량으로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